그러니까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미지수 개수보다 식개수가 적은 거. 알겠어요? 이 부정방정식의 해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으려면은 정수 A나 자연수 A라는 조건이 필요해. 얘가 부정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정방정식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값을 구하셔. 자, fx는 2x-a랑 만나지 않는데 우리 판별식 써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래요. 자, 요걸로 잘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겠다. 자, 먼저 그러면 fx랑 얘의 교점이 없습니다 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다 가지고 와.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ax니까 여기는 2랑 더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자,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넘어오면 플러스 3. 자, 그럼 이만큼이 1차항의 개수고 요만큼이 상수항이니까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쓸 수 있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죠. 여러분 오늘 그 2차 부등식 배우셨다며. 그죠? 봐봐. 2차 항만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좋아.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제곱 지으면 풀마 루트 2 이렇게 달죠. 얘도 제곱 지으면서 풀마 루트 2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연관은 있는 거야. 그리고 살짝 소직선을 좀 떠올리면 좋거든. 제곱해서 3보다 커지는 숫자들은 어떤 마을에 사는 거야? 이 가운데 마을에 사는 거야? 아니면 왼쪽 오른쪽 마을에 사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바로바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A가 정수래며. 근데 벌써 끝났어. 이렇게 3개 있어요. 좀 귀찮지만 3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여러분 우리 심화반 학생들이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5는 외우세요. 이 3개는 외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이라도 외워. 뭐 어쩌라는 거지 이제? 나 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조건을 잘 맞춰서 F3 값 구하면 된다. 자, 갑시다. 얘가 지금 최고차기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래 생겼어. 근데 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 잖아요? 그래서 이 축이 a야. 근데 지금 내가 a 몇이라고 써놨어? 됐죠? 그리고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값, 아니 속값 마이너스 5인지 확인하자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1 넣어주면 탈락. 되고 있어요? 화이팅! A가 0이면 fx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축이 0이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최소값 어디예요? 여기라고 대답해도 되고 여기라고 대답해도 되지. 근데 지금 0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맞지? 야, 한 칸. 여기도 한 칸. 마이너스 4네. 탈락. 자, A가 1이면 fx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축 구해보면은 1이야, 1. 2a분의 마이너스 b 바로 해도 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는 거지. 이 꼭지점 값이 바로 보이시면 2칸, 4칸 해도 되고요. 자기가 좀 귀찮으면 그냥 마이너스 1 넣어서 최소값 보면 돼. 얘네. 그죠?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F? 3. 됐죠? 괜찮아? 얘들아, 너네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있잖아, 중간고사 때 있잖아, 이 이차함수 축의 위치에 따른 서술하는 문제가 서술형이 나올 거예요. 하나 나와, 하나. 화이팅. 51번. 좋은 문제인가 나쁜 문제인가 한번 보자. 근데 문제에 절대값 달려 있으면 좀 쫄리니? 요걸 또 극복을 잘 해야 되거든.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의 값은? 하고 물어봤다. 자, f-1은 f5라고 돼 있어. 써볼래? 왜일까? 지금 이게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1이랑 5에서 함수값이 같다 그랬거든? 그래서 축이 2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f-1이랑 절대값 f3이 더해져서 0이 돼야 된대. 자, 그 다음에 그럼 약간 이 정도? 어떻게 느낄지는 자기 마음이긴 한데 얘는 무조건 양수라는 게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양수란 얘기거든. 그럼 f-1이 뭘까? 음수. 이해했어요? 별 얘기 아니야. 봐봐. 별 얘기 아니야. 괜히 넘겼나?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라고. 괜히 넘겼나 봐. 그래. 그리고 절대값이 같은데 지금 보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f-1이랑 f3의 절대값이 뭐 이렇게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얘가 3이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이게 4면 이게 마이너스 4란 얘기잖아. 절대값이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그럼 요 안에 있는 숫자는 f-1이랑 완전 같을 수도 있고요.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맞아?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얘들아. 이게 4래. 그럼 x가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요건 그냥 자체적으로 양수인 거고.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f-1이 음수인 거 찾아놨지. 그치? 그럼 난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래로 블록할 수는 없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랑 5에서 함수값 같다고 가조건에서 줬고,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대칭축이 2니까 0, 1, 2, 3, 4, 5 이런 느낌에서 여기가 3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네 둘이 완전 같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럼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x축이 이 가운데를 윽 갈라버리는 거야. 자, 지금 이런 문제예요. 자, 심화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찾아서 푸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 돼. 마이너스 3이면 어디야? 여기지? 3이면 여기고. 그럼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 최소값 어딘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정보를 이용해서 fx 잘 세팅해놓고 이제 최소값 이용해서 문제를 끝내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걸로 식 세울 거거든. 오케이? 몇인지 몰라. 그냥 k라고 보면 fx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fx 이렇게 써도 돼. 내가 두 개 다 풀어볼게.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저것도 모르는 거 두 개, 이것도 모르는 거 두 개잖아. 그죠? 이게 나와 보여. 이걸로 볼게요. 갑시다. 첫 번째 히트. 3에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넣어. a 플러스 p. 맞아요? 요거 f3.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 9a 플러스 p. 근데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야. 자,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a 플러스 p는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p. 10a는 2p 마이너스. 그러면은 p는 마이너스 5a. 뭐 이런 식으로 쓰자. 됐어요? 그럼 하나 날아간 거잖아, 이제. 그치? 마지막 거 쓰면 돼. 최소값.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0.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요. 얘가 마이너스 20. 그럼 20a가 마이너스 20a는 마이너스 1. 딱 좋네.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플러스 5가 되면서 내가 예측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또 딱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야. 뭐 물어봤니? F10. 여기다 10 넣으시면 돼. 마이너스 64 플러스 5. 마이너스 59인가? 보기가 있니? 5번이에요, 5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 여러 가지 공부해 볼 수 있는. 이해되세요? 화이팅. 2차 함수는 이제 기하적 특성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힌트들을 좀 기하적으로 느껴야 되고. 오케이. 자. 이제 52번으로 넘어오시고요.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숙제를 냈니? 51까지 숙제를 냈니? 52까지 냈니? 51까지? 오케이. 여기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들 슥슥 섞어놨어. 그래서 내가 좀 대표적인 문제 있으면 풀면서 넘어가면서 숙제를 내고 어려운 문제 같이 풀 거야. 가자. 현준아 이해돼? 자, 52번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얘를 그려놓고 아이고 씨. 축을 찾아 2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이렇게 제한 변역이 있을 땐 꼭지점이 저 x값 범위 안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얘가 최소인 건 아니야. 지금은 최소가 맞지. 자, 최대값, 최소값이 1일 때 최대값 구하라 그랬잖아. 최소값은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얘인데 1이라 그랬으니까 k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1 넣으시면 되지. 근데 k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옵니다. 63, 64 숙제고요. 64 지금 풀어봐 얘들아. 할 수 있을걸? 미안해. 54. 이해 좀 해라. 제정신이 아니야. 잘들 푸시죠.
이거 가지고 힌트 잡기 좀 힘들고 애들아 저 세팅 그 쌩 까는 거야. 저거 보면 안 돼. 자, 축방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fx 이렇게 세팅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지난다 그랬으니까 아니 1, 마이너스 2 지난다 그랬으니까 넣어주시고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최대값이 2라는 힌트가 잡히면 여러분들이 뭘 눈치채셔야 되냐면 아 이거 음수겠다. 그리고 아 이거 22겠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f2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넘기자. 오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제한 변역이 없으니까. 제한 변역이라는 말을 자꾸 내가 왜 쓰냐면 니네들 아직 정의역이라는 말 안 배웠잖아요, 그죠? x값 범위가 없으니까 그렇단 얘기야. 자 넘겨서 자 여러분 이 55, 56, 57 있죠. 55, 56, 57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요것도 빈출이에요. 자 55번 해보세요. 2차식을 2번 분석하시는 겁니다. 갈게요. 아 치고도 아주 빠르구만. 자 fx의 최소값을 GA라고 한대. 자 축을 보시면 2A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값 GA는 여기에 2A를 넣은 값 항상 얘네 둘이 2배 차이가 나. 즉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7이라서 최소값도 2차 함수야. 그럼 최소값을 그려주면 또 위로 볼록해져요. 이렇게 함수를 2번 해석하시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이 최대값의 최대값은 최소값의 최대값 미안해. 요거 축 찾아서 2를 넣으시면 되지. 1이구나.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6, 57 숙제. 자, 그 다음에 58번인데요. 58, 59, 32, 58, 59, 60이 또 같은 주제고요. 58번 위에다가 좀 써봅시다. 치환은 언제나 범위와 함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상태로 풀려면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럼 4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직 4차 함수를 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공통부분이 등장하면 이런 공통부분을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치환해 보시고요. 식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치환은 언제나 범위와 함께 잊지 말아주시고. 자, 좀 갈릴 거야. 얘를 t로 치환할 거냐? 아니면 이만큼 통째로 t로 볼 거냐? 저는 선호하는 게 제곱 밑이 간단한 걸 좋아해서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전체 t로 줄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 함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쌤 x제곱 플러스 4x는요. 자, 5 넘겨주시면 돼요. 얘는 t-5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0-6이니까 4가 되는데 보통 여기서 문제를 끝내려면 최대값 찾는 거니까 위로 블록한 거 윽 하고 그려놓고 여기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지. 이렇게 풀면 이제 다 틀려요. 운 좋게 맞을 수도 있는데 뭘 하셔야 되냐면 x는 모든 실수가 맞지만 이 x값에 따라서 t가 못 갖는 값이 생겨. 오케이? 이 치환을 했잖아. 그럼 여기에다 t의 범위를 찾아 적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식의 형태에 따라 t가 못 갖는 값들이 생겨. 못 갖는 값들이 생겨. 자. 지금 얘가 축이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란 말이야.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t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t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적으셔야 돼요. x에 뭘 집어넣어도 t가 0이나 t가 마이너스 1이나 t가 마이너스 2 같은 건 안 돼. 윤영이 이해되니?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요거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심화반 아닌반 가서는 애들이랑 함수 그려놓고 x값 y값 범위 찾는 훈련도 좀 하거든. 문제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알겠어? t에 대해서 이제 y를 그리는데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네. 근데 t값 범위가 몇 이상이에요? 1 이상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만큼만 보는 거야. 니네 심화반이니까 내가 조금 더 얘기해 줄게. 일단 답은 최대값 m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주황색 부분 최대값 어디처럼 보여요? 여기죠. 그래서 이건 1이야. 그치? 근데 이거 해석하면 이런 얘기거든? t는 1일 때 최대값 몇? 1 이런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x값 찾으라 그랬죠. t가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1 넘어와 x값 마이너스 2. 봐봐.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t값이 1이고, 그지? 저기서 조사한 y값이 다시 새로운 함수의 x값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함수값 1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구조예요. y는 t를 x축에 놓고 봐야 되는 건데 t는 x를 x축에 놓고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찾은 t값의 범위가 1 이상이잖아. 이 y값 범위가 x값 범위로 바뀌어가지고요. 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공부해 보자면 이 빨간색 함수값, 이 t의 범위가 약간 이렇게 까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어쨌든 2차 함수 2번 해석한다. 봐봐. x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증가시키면 t값이 이렇게 왔다가 가지. t값이 이렇게 왔다가 가면서 y값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최대값이 1이야.
여기까지 이해 못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죠? 좀 하는 애들은 함수를 이렇게 잡아뜨려 놓고 해. 나중에 자세하게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야. 59번, 7번 잘 하시면 되고 60번 봅시다. 응. 효명? 꿀잠? 피곤하니? 왜 어제 안 자고 뭐 했어? 키 크려고나? 너 더 크면 안 돼. 그만 자. 더 클 수도 있어. 지금 키 몇이야? 186? 좋겠다. 내가 186이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의 최대값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보통 등호 두 개를 이용해서 식 3개 이상을 연결해 놓으면 매개 변수라는 걸 써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건 나중에 지수 단원이 나와도 로그 단원이 나와도 다른 유리식 단원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x는 뭐야? 2t-1이지. y는 뭐야? 5t 플러스 3이죠. g는 뭐야? 3t 마이너스 2지. 맞아? 이제 이 상태로 다 갖다 집어넣으면 매개 변수 t에 대한 1변수식이 되죠.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랑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 쌤 저는 이딴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냥 심화 문제를 안 해보신 거지, 그렇지? 갑시다. 자, 2t-1 5t 플러스 3 3t-2 자, 지금부터 얘가 ft 요거 잘 그려서 2차식 분석하는 거야. 자, 예쁘게 갈게. 4t제곱 9t제곱 하면은 13t제곱인데 마이너스 25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t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t 이거 30t 마이너스 30t 6이 12 마이너스 12t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6t 그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9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돼요? 전기 열심히 했고요. 최대값 구하는 거라서 또 이렇게 해놓고 하긴 하는데 여기 뭔가 범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니? 이걸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2t-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t는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5t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t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커야 돼. 글씨 왜 이래? 그 다음에 3t-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t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 어디야? 그렇지. 그럼 이게 축구해 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여가지고 만 요 정도거든요. 마이너스 한 1점 몇? 근데 지금 t값 범위가 몇 이상이에요? 3분의 2 이상이니까 저 ft는 여기다 적어줄까? 여기만 보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최대값을 뇌 빼고 꼭지점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안 돼요. 여기가 최대값이야. 되시겠죠? 계산합시다. 3분의 2 넣으면 근데 계산 이거 맞나? 왜 이렇게 복잡하지? 4t제곱 9t제곱 13t제곱 마이너스 25t제곱 맞고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2. 뭘 맞나 보다. 3분의 2 넣으면 9분의 4니까 천천히 할게. 시작도 안 되네. (28에 92) 120인가? 값은 기가 막히게 나오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풀이보다는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 알겠죠? 자, 61번, 62번, 63번은 숙제. 그 다음에 64번. 요건 이제 니들한테 시킬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작년 운유구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살짝 더 그게 있지만 주제는 이거였어. 이변수를 주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관계식 하나가 있으면 변수 하나를 줄이시는 거야. 자, 여기 y제곱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넣는 거예요. 근데 잘 봐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y제곱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도 맞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잖아. 이제부터 얘가 fx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대에 물어봤으니까 또 위로 블록한 거 그려놓고 찾겠지? 최대값 어디야? 여기야. 근데 이제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것도 범위가 있나 없나 봐야 돼. 근데 도대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지 않니? 내 얘기 좀 들어봐. y제곱은 실수 범위에서 음수가 될 수 있나? 없죠. 자, 이렇게 범위를 찾아야 돼요. 범위가 숨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x가 마이너스 5나 아니 x가 3이나 4 같은 건 될 수가 없어. 그럼 y제곱이 무슨 음수 어쩌고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예 성립을 못 하는 거이지. y가 허수가 돼 버리니까. 그럼 x는 몇보다 작아야 돼?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아주 열받는다고요. 됐죠? 자, 축! 마이너스 1.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근데 범위가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이만큼 보는 거고 여기 최대값으로 보는 거 괜찮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 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답. 됐어요? 요거 잊지 말아 줍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66 숙제고 65 숙제고 67번 풀고 쉬운 시간 줄 거야. 자, 얘는 이제 어떤 주제냐면 변수가 몇 개예요? 3개. 근데 관계식 1개도 없지.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각각 보시는 거예요. 각각. 2차식은 여러분 함수로 접근을 맨날 하지만은 이제 식적인 특성도 있는 거야. 2차식이 최대나 최소를 갖는 상황을 어떻게 뽑아내시냐면요. 완전 제곱식이랑 연관을 짓는 겁니다. 자, x들 모아줄게. 그 다음에 y들 모아줄게요. 그 다음에 g들 모아줄게. 안 보이노. 됐죠? 그 다음에 k 왕따. 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거야. 자, 잘 봐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지. 대답해봐.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 몇 필요해? 1. 대신 내 맘대로 1을 더하면 안 되고 다시 빼주셔야 돼. 자, 마이너스로 묶어줄게. 그럼 이거 y제곱 플러스 4y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 몇 필요해요? 4. 다시 빼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g제곱 플러스 6g. 얘는 9 필요하지. 맞아요?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은 괄호 안에 냅두고 얘네들은 다 꺼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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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 이제 얘네들은 다 인수분해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 돼? 의 최대가 20. 근데 지금 형태가 이렇잖아. 뭔가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이 있고 여기 상수가 띡 하고 있어. 얘네들은 무조건 음수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대인 상황은 완전 제곱식들이 모두 0인 상황이야. 그래서 x는 몇이어야 돼? 1. y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 g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 1대 얘네들은 다 0, 0, 0이 되면서 최대값 k 플러스 33이 되는 거지. 얘가 20. k는 마이너스 13입니다. 됐어요? 교재에 없는 교재들도 많아. 잘 하시면 돼. 보통 이변수로 많이 나오죠. 자, 68숙제, 69숙제. 됐죠? 얘들아, 70번 하나만 하고 쉽시다, 우리. 70번 보세요. 너네 오늘 2차 부등식 배웠다 그랬지? 그럼 우리 조금 디테일한 얘기 좀 해보자. 이제 2차 부등식 배웠다 그랬으니까. 너네 fx는 절대값 x-1이라는 식이 있어. 알겠어? 근데 이걸 함수로 그려야 돼. 그럼 니들 아마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일단 그린 다음에 그치? 이렇게 절대값을 달면 함수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인 부분을 접어 올려라 라고 배우셨죠. 이유는 뭐냐면 y는 x-1은 0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접은 함수는, 아니 절대값 함수는 x에 0 넣었을 때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이 부호가 반전돼서 1이 돼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접혀 올라와요. 맞아요? 근데 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랑 어떤 다른 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찾으시려면 이 함수식을 써놓고 둘이 연립해야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 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클 때는 양수,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지? 그림도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각각의 함수식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이게 없어도 있잖아. 이게 없어도 지금 여기서 접힌 부분이 있고 안 접힌 부분이 있지. 안 접힌 부분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래서 오른쪽은 그냥 x-1이고 접힌 부분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은 부호를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있잖아.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얘가 언제 양수고 얘가 언제 음수인지를 조사하는 거야. 얘는 언제 음수야? 이걸 풀어보면 돼. 근데 오늘 배우셨겠지? 나한테는 이렇게 배웠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맞아?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음수란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0이나 2분의 1 같은 거 넣었을 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일 때는요. 얘가 음수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부등호 반대로 풀면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늘 배웠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여서 그냥 나와요.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봐봐. 이걸 그려서 풀면 더 쉬워요. 얘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x 절편의 2차 함수니까. 뭐 이제 이런 느낌의 2차 함수 아니야. 그치? 자, 접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니, 저기 절대값 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끝이 밑에 거 접히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내 말 들어. 접힌 부분이 있고 안 접힌 부분이 있어. 접힌 부분 어디야? 여기죠. 안 접힌 부분 어디예요? 그럼 빨간색 부분 함수값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파란색 함수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간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해돼? 이걸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시겠어요? 야, 그럼 2분의 1을 이렇게 그려놓고 니네 저 교점들 다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 교점은 어떻게 찾겠니?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연립해서 찾아야 돼. 그지? 뭐 넘기면 2분의 3이니까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이겠지. 여기 어떻게 찾아야 되니? 이걸 연립해야 돼, 그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식을 다 쓸 줄도 알아야 된다고. 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되시겠어요? 그럼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볼래?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 니네가 아직 3차 함수를 안 배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이 x 절편 역할을 또 할 거 아니야. 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겨 나중에. 그럼 이거 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올라오겠지. 그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오겠지. 그럼 지금 접힌 부분이 여기고, 그치? 안 접힌 부분이 여기지. 그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함수식이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 부분은 함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지금 왜 이딴 걸 배우나 싶겠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공통수학 원투를 대하는 거랑 관점을 갖지 않고 공통수학 원투를 대하는 거랑 이때 차이가 날 거야. 너네 어차피 서머 때 내가 대수 특강 할 거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 좀 많이 해볼게. 됐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쉬워. 이 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점 3개 줬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멍청하다. 왜 이렇게 확대해 놓고 풀고 앉아 있었지? 이봐.
절대값 fx 그래프는 밑에 걸 접어 올리겠지. 그럼 요 마이너스 8이 어디로 갈까? 플러스 8로 갈 거고 이렇게 되겠네. 맞지? 원래 함수식 우리 한번 찾아볼까? 접기 전에 fx라고 쓸게. fx 몇이랑 몇이 x절편이야? 마이너스 4랑 2야. 뭐 x절편이 있으면 우리가 함수식을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꼭지점 밝혀져 있으면 꼭지점 쓰는 거고. 그지?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점 하나를 줬어. 0, 마이너스 8. 그럼 여기다 00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8 넣으면 이제 a 값이 뭐 1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고급지게 해보자. 아니다, 그냥 하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해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나 뭐 한다 그랬지? 0,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8a는 0, 마이너스 8. 그럼 a 몇이에요? 1. 자, 그럼 요거 1이야. 여기까지 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은 절대값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그죠? 최대값 어디예요? 접은 걸로 봐야 돼. 접은 걸로. 여기지. 그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맞아? 약간 3인 곳 의심되면 여기다 3인 곳도 있다 찾아보자.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최소값. 하얀색 최소값 어디예요? 오, 접은 거 하얀색. 여기 0이죠. 오, 튕겨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지? 그래서 최소값이 일단 0이다, 0. 자, 이제 최대값 볼게. 잘 봐. 일단 지금 축은 마이너스 1이야. 얘네 둘 평균 내면 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바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함수식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면 되잖아. 근데 이런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자, 여기 x가 몇이야? 1 차이 나지. 여기도 y값 몇 차이 난다 그랬어? 여기 마이너스 9야. 그리고 여기 9야. 되고 있지. 여기 x값 3이었지. 그러면 x값 몇 칸 차이나? 4칸 차이나. 그럼 여기는 몇이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9에서 16만큼 들어버리는 거니까 여기 y값은 7이야. 괜찮으세요? 이렇게도 공부를 꼭 해보시라고요. 어차피 다른 데서는 그냥 집어넣어서 찾잖아, 니들. 돼요? 오케이. 자, 71번, 72번은 숙제인데 이따가 72번은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쉬자. 20분까지 쉬어요. 이 양수가 되는 순간이랑 음수가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하시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범위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시계값이 음수면 그렇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함수가 꽤 이뻐. 오른쪽에다가는 축이 2인 함수를 그려야 되고 왼쪽에다가는 축이 마이너스 2인 함수를 그려야 돼. 여기다 2를 넣어보면 y값이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y값이 1이야. 그리고 이런 건 y절편이지. 자, 이런 함수가 돼요. 되세요?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가질 때 실수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잖아. 최대값 어디야? 그치, 여기랑 x는 마이너스 2.
그러면 x의 개수는 2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자주 나오는 함수야. 근데 그 곱한 나눌 때 x가 0 이상인 거잖아요. 등호는 그러면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 근데 보통은 양수인 곳에 붙여요. 여기 붙여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보통 이 양수라는 것은 절대값을 벗을 때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0도 그래. 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보통 양수인 순간이랑 0인 순간은 같이 해석하거든. 좋은 질문이야. 그 다음에 73, 74, 75 이런 거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76도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77번 같은 거 잠깐 볼까 얘들아? 뭐 별건 아닌데 혹시 자기가 좌표 평면의 도형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해석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지금 직사각형 위의 점이자 함수 위의 점인 곳이 하나 있어요. 다시 직사각형 위의 점이자 함수 위의 점인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 이게? 끝. 그럼 A점을 먼저 잡고 시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T라고 쓴 거야. 난 이제 보통 T라고 쓰거든. 그 Y좌표값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 T 넣으면 돼요. 잘했어. 그럼 내가 이 직사각형에 다 조그매라. 가로의 길이는 T라고 볼 수 있고 세로의 길이는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둘레의 최소값. 그럼 가로 2개, 세로 2개. 그죠? 가로 2개, 세로 2개. 이게 둘레, FT. 이제 문제는 끝내면 돼요. 왜 이렇게 암산이 안 되냐.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하는 두고 최소값 찾는 거니까 축이 2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7, 즉 3.5거든? 여기다 2분의 7 넣어서 최소값 찾는 거야. 둘레의 최소값. 2분의 7 넣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잠깐 망설이고 있거든요. 4분의 49, 4분의 98. 여기 2분의 98 플러스 32. 조금 귀찮아가지고 잠깐 망설이고 있거든. 4분의 98 플러스 4분의 128인가? 4분의 30, 2분의 15.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됐어요? 점 잡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8번. 이런 걸 잘 못하시더라고. 일단 한번 풀어볼래요? 78번. 어쨌든 관심 있는 길이를 변수들로 잘 잡아야 돼. x든 t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게 부피 최대값 구하는 건데 높이는 상수니까 저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15, 24인 직각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30인 삼각기둥을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번 잘라 직육면체를 만들 때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 직육면체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요. 지금 높이는 30으로 일정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지. 그리고 수학에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입체도형을 분석하실 때 있잖아요. 입체도형을 입체도형 고지고대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면을 떼와요. 얘를 떼.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형으로 분석하시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3D 모델링 할 때도 다 2D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밑면이 15고 여기가 24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밑면으로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럼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닮음 쓰는 거야. 닮음을 쓰는 거야. 지금 여기 닮은 직각삼각형이 무려 몇 개니? 3개요. 그치?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자. 니들 중딩 때 닮음 쓸 때는 있잖아. 예를 들어 2, 4, 4, 8이면 4x면 1대 2는 1대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죠. 근데 고딩 때 이렇게 하지 마요. 어차피 이변과 이변의 비율은 이변과 이변의 비율이랑 같을 거니까 도형을 이렇게 넘나들지 마. 그럼 실수를 해. 봐봐. 지금 큰 직각삼각형의 밑면과 높이가 몇 대 몇이야? 3으로 나눠보면 돼. 5대 8이죠. 5대 8이죠. 내가 여기를 x라고 쓰면 여기는 5분의 8x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15-5분의 8x죠. 되세요? 그럼 이제 얘 곱하기 얘가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업을 못 하셔. 근데 좀 더 고인 애들은 있잖아. 몇 대 몇이라고? 5대 8이지. 그러니까 5t, 8t로 그냥 잡는 거야. 내 맘이거든, 뭐,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15-5t니까 아까보다 개수가 훨씬 더 어때요? 예쁘죠? 그럼 계산도 훨씬 빠를 거야. 자, 밑넓이.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30. 요게 볼륨 오브 t. 부피식이 되는 거지. 되세요? 계산. 마이너스 5 꺼내주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8 곱하기 30 t제곱 마이너스 3t. 조금 빨랐는데 괜찮나? 내가 마이너스 5를 끄집어 냈으니까 얘가 t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t랑 곱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된 거야. 자, 그럼 봐봐. 요 개수는 그냥 쌩까. 마이너스는 좀 넣어줄게. 아마 이게 니네들이 더 해석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얘만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세요? 축. 2분의 3.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9. 그럼 4분의 9죠? 맞아요? 여기다가 저 개수들 다 곱하면 되잖아. 되세요? 오케이, 끝. 10인데 90인데 2700. 270? 2700. 아이씨. 그래. 자, 그 다음에 79번, 80번 치환해서 풀어오시는 거고 81번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자, 82번 잠깐 봅시다. 81번까지 잘 푸실 수 있는 분들이면 82번도 여러분들 잘 상상해서 푸실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름이 있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결합형이라고 해요. 적절히 묶어서 공통부분을 탄생시키는 거야. 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건 니들이 그냥 쳐다만 봐도 어떻게 전개해야 공통부분이 생길지 알지? 라는 거지만 자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가장 크기가 작은 식과 가장 크기가 큰 식, 그 다음 중간 크기의 두 개의 식을 곱했을 때 공통부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보통 이제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푸는데 니들은 문자식까지만 공통부분으로 보는 습관들이 있어. 근데 상수항까지 치환해 주시면 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양변에 6을 더한 결과니까 좀 더 개수들을 작게 만들 수 있고요. 인수분해가 용이해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만 풀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대입해가지고 x를 찾으시면 돼.
상수까지 치환하는 게 나쁘지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82번까지 풀었고 83번은 뜯어서 재조합하는 거야. 84번도 그렇고. 여기 위에다 요 정도만 적어갈래? 집에 가서 풀 때. 아니, 너무 조졌다 글씨를. 이렇게 재조합하는 거야. 알겠죠? 뜯어서 재조합하는 거예요. 84번도 그렇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5번입니다. 별건 아닌데요. 사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거야. 근데 보기차식 중에서 좀 쉬운 보기차식들은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건데? 4사를 아무리 뜯어도 마이너스 8이라는 이차항의 개수를 만들 수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항을 적절히 조절해서 일단 이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뒤쪽에 뭔가를 탄생시키는 거지. 자, 얘를 증가시켜서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얘가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가운데 4x제곱이 있어야, 또는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만들어 볼게. 근데 원래 마이너스 8x제곱이었잖아. 그 뒤에다 4개 다시 빼면 돼. 그럼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것도 2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쉬운 건데 내가 왜 준비해 왔냐면 보기차식 인수분해 까먹는 애들 진짜 많더라고. 되시겠어요? 합차 공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 주고 여기 2x 주고 여기 2x 주고. 자, 끝까지 들어봐. 나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은 모든 양수인근에 곱 물어봤지. 맞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근이 2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근이 2개가 나올 건데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 얘가 양수인근 2개 가지고 있고 뭐 얘가 음수인근 2개 가지고 있고 얘가 음수인근 2개 가지고 있고 얘가 양수인근 2개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음근 양근 하나 음근 양근 하나 이럴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부도 해야 되거든. 그렇지. 두 근의 합과 곱을 보면 돼.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이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잖아. 얘는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잖아. 얘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얘들아,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반대란 얘기야? 반대.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얘도 양근 하나, 얘도 양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좀 뇌가 있게 하시는 건데 a분의 마이너스 b'을 한 다음에 풀마가 아니라 난 양근 찾는 거니까 이렇게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난 양근 찾는 거니까 풀마가 아니라 이렇게 됐어?
쌤 마이너스 들어간 것도 양근이면 어떡해요? 에이 아니라니까. 이 두 분의 보가 반대라니까. 되죠? 2냐 이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 맞네. 맞네. 아씨 힘들어. 곱해. 그래서 3 마이너스 1 2야 2.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방학 때 저랑 하신 수업이에요. 뒤에 좀 더 있는데요. 이거는 화요일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교재 만들어서 갈 때 일단 뒤에 답지를 붙여줄게. 그리고 제가 날 잡아서 뒤에 114번까지 유튜브에다가 풀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메인 수업 진행하면서 시간 남을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3월부터 바뀌는 시간표 얘기 들었어요 주연쌤한테? 자세히 못 들었어요? 너 알아? 명진이? 그래? 너 왜 몰라? 그래? 주연심 시간표가 니네가 예비고 1이지? 모르겠어. 못 알아보겠어. 이거 내가 주연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려줄게. 수고했고 현준이 잠깐 남고 나머지는 끝입니다. 수고했어요.